이것이 예술이 가진 힘입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로하고 연대하게 할 그 예술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예술은 고사 직전입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툭하면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특히 일방적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취소 없는 예술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오늘 같은 제안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 지난 2년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먼저 뜻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관객석에는 빈자리가 더 많고 공연 횟수는 크게 줄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비대면 예술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펼쳐왔습니다만 문화예술계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이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말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예술 활동을 위한 제안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예술인들께서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손실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 활동을 위한 많은 공연들이 오고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과 지속 가능 예술 활동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속가능예술활동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이고 발광엔터테인먼트 대표 택견꾼 안재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명명백백 포럼을 주최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문화예술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 이 어려운 위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돌파하고 계시는 선배, 후배, 동료 예술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직업이 아니라 생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예술인 또한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술활동을 직업이 아니라 생업이라 표현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술은 단순히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예술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수익이 0원인 방과 후 예술교사, 무대가 아닌 물류창고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배우들, 연습실 문을 닫고 대리운전을 하는 무용 지도자와 댄스학원 원장님, 악기를 팔아 월세를 내야만 했던 예술단체 경영자 등 예술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정이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는 전화를 받아야만 끝이 나는 것인가요? 이제 더 이상 취소되고 연기될 일정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이고 직원들의 얼굴 보기가 미안합니다. 대표로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함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유행할 때 그랬고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열병에 걸렸다고, 조류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우리 예술가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며 그렇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몇 번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금세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고 또 그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길, 즉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억은 그 고통의 시간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다시 연습실의 땀 냄새에 행복해지고 공연장 무대 위에 오르면 설레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연기와 노래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낍니다.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아니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가요? 우리는 정녕 이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다시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돈보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의 길이라고 미련하게 습관처럼 버티기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무엇인가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또 무엇인가라도 행동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도 한 걸음 전진하고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조발표의 주제는 지속가능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인생을 배워야 하는 나이이고 예술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신 분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도, 정석도, 철칙도,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콤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연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비판적 사고로 오늘을 분석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다소의 다른 관점과 시각일 수 있겠으나 경청을 통해 더 나은 예술 환경과 후속 세대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속가능 예술활동이 필요한 이유, 첫째,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온전히 국가가 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메르스, 세월호,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공연들은 연기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2년이 다 되도록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로 국위선양과 국가의 이익에 큰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예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술을 계승 혹은 발전시키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생계의 벽에 부딪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공연장이 아닌 창고에서 음악과 연기가 아닌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예술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행복권을 침해당하게 된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자 최준호는 가장 한국적인 코로나 해법에서 문화와 예술은 코로나 시대의 인류를 위로하고 연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메데인 지역은 도시 재건을 위해 1990년에 들어 7년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문화와 예술을 복원시켰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 보고한 메데인 살인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에 10만 명당 살인사건 381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3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예술을 활용했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복원했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청년들은 총 대신 붓을 들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마약 대신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술이었을까요? 예술에는 어떠한 편견과 오해, 혐오와 파벌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술은 한 개인의 그리고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보편적 언어가 되었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이 가진 힘입니다. 이처럼 인류를 위로하고 연대하게 할 그 예술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정부와 문화예술 부처,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예술이 가진 이 위대한 힘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술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정부와 기관은 예술가들에게 힘내라, 버텨라 라고 설득만 할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단 예술가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것을 향유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시대 극복과 사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술을 방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속가능 예술활동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예술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면 예술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작년 여름 언론을 통해 이런 보도를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료진을 치유하는 예술인, 이런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예술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예술단체와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연결해서 클래식과 오페라, 대중음악,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했고 다양한 부가가치로 국위선양과 국가이익에 복무했던 예술이 이제는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우리는 정부의 명인이 기꺼이 동참해야 마땅했으며 이렇게라도 국가적 위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접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은 도대체 누가 치유해주지? 제 몸도 못 가누는 환자들 보고 의료진을 치유하라고? 설령 정부에서 그런 의도로 내놓은 발표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도 저러한 방법이 예술인들과 의료진 모두를 치유하기 위한 최적의 방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술가들은 코로나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예술단체들은 병들어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대한민국 예술은 고사 직전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잘 치유할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고민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연명을 위한 진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들은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재난과 마주했을 때 끄떡없이 마땅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술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온전히 만족스러운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지루한 반복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디고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은 예술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가야만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작금의 현실은 이런 예술가들의 창작의 고통이 창작의 기쁨으로 환월된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이 그리고 행사의 취소가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에게 힘이 되었던 예술가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누군가를 치유하러 예술이 활용된다가 아니라 위기의 예술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미래는 꿈에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저는 꿈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술이라는 꿈을 꾸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술가 동지 여러분,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예술의 발전과 향유를 위해 열심히 꿈꾸고 계시는 동료 여러분, 가는 길 험난해도 함께 가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함께하면 우리가 꾸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함께합시다. 예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의 꿈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